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저희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12시 함께하고 있고요. 평일에 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만큼 탄탄한 전략들 그리고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음 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날에 양시장이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360선을 회복하기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내년 전망 또한 좋지 않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좀 올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시장이고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 만큼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 내가 다 털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까? 또 신규 진입이신 분들은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떠한 종목들을 선별해보면 좋을까? 모든 고민들 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문자로 받을 예정인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종목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매주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냥 결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전략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구나라고 우리 오은택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 종목으로는 포스코엠텍이 65.5%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남성이 40.8%, TCC 스틸이 31.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쭉 보시면 적어봤자 5%거든요. 근데 매주 이러한 종목을 내가 꾸준하게 한 종목씩 보유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은 적게는 40%, 많으면 100%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고요. 토요일 날 딱 하루 우리 바쁘신 직장인 주부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잘 활용하면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샵 3989, 샵 3989 문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번호 치시고 오주성, 오늘도 주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세 단어 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다음 주 장을 위한 종목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을 통해서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성공 오은택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간은 22년 이제 다 가고 있죠. 22년 간략히 짚어드릴 거고 23년도 대략적인 스케줄과 함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오늘도 역시 짧게 드릴 거예요. 시황은 짧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기법을 통해서 이제 나온 수익들, 종목 관련된 수익들이 너무 좋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비중 둬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22년 정말 부침이 심하던 시장이었고 증권 고객 예탁금, 증시 주변 자금이죠. 예탁금이 3분의 1이 나갈 정도로 그만큼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반전시키고 뭔가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저랑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따가 이제 또 검증도 해드릴 거고 22년 간략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무려 20% 이상, 지수가 20% 이상 빠지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개별 종목들은 30%, 40%, 50%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들고 계신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연초 대비 마이너스 30%. 더 심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이 기저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미국이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역대급 유동성을 불어넣었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촉발되면서 원자재 가격 오르고 긴축 재정 펼치면서 금리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우리 월급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보시면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우리 증시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제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건 역시나 이자율의 공포. 뭐냐면 이미 이번에 다행히 10월 CPI도 7.7을 기록했고 11월 CPI도 7.1을 기록하면서 각각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 파월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그게 이제 기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혹시나 또 이제 수그러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까 그런 관점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9월 점도표와 12월 점도표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올라갔어요. 다 9월 점도표에서는 다 5% 이내에서 금리 상단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5.25 그리고 5.5까지 열어두는 금리 상단이 확인이 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이제 다들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 어느 기사를 통해서든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다 역실적 장세 올 거다 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자율이란 게 지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화 정책에는 정책 시차란 게 있는데 당장 올렸어도 2개월, 3개월 후에 더 이제 우리 경제 깊숙이 스며드는 것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기업 이자 비용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 모습이 이번 CPI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한번 올라간 원자재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충분히 이 이자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펼쳤고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단행했는데 이 부분이 기업 실적엔 충분히 더 스며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 침체와 동반된 기업들의 역실적 그리고 우리나라만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무역 수지가 9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했던 부분도 있고 뭔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이게 약화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대외 조건이 내우 외환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개인적인 관점인데 지금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금융 장세 막바지에 와 있고 내년 2월 3일에 25bp 플러스 마이너스 또 25bp 정도 상단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이 역실적 장세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다행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우리 개인 투자자 이 단어 최근에 못 들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저기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기도 했고 뭐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인원 감축하고 있고 슬림화 시키고 있고 충분히 이제 그 충격을 대비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줄도산이 생기고 그런 뭔가 과대한 공포심은 갖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미 충분히 시장에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수 예측하지 말자고 말씀드렸고 뭔가 지금 연준이 그 점도표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뭐였냐면 그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얼마큼 상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차후에 이제 CPI가 얼마큼 찍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이제 일일이 빠삭하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약간 시니컬한 약간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잘 예측을 하고 시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관한 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 맞춘다고 돈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계좌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뭐냐면 공매도 있잖아요. 우리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여 종목. 이거를 외인과 기관이 얼마큼 공매도가 들어올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예측하려고 들지 말고 앞으로 펼쳐질 시황 이런 부분도 조금 비중을 조금 낮추면서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개별 종목 공략을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제가 10월 20일 이후부터 이곳에 나와서 기법을 주구장창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도 그 관련된 결과를 또 이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 기준으로 일단 그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그리고 계속 이제 기법도 관련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한 가장이 710만 원을 벌어오던 가장이 어느 순간 460만 벌어간다고 쳤을 때 가게 살림 너무 어려워지겠죠.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만큼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탁금이 연초만 해도 71조 원 풍부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14일 기준으로 46조 원, 3분의 1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이제 예측건데 손실을 많이 보시고 나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현명하게 지금 조금 어려운 장에 올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다른 안전자산으로 예적금으로 돌려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증권사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오던 대로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뺀 부분도 있겠죠.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가지각색 영향으로 원인으로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줄어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는 조금 더 제한된 수급에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수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야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법 관련돼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적금 반대에 또 이제 안전자산이죠. 예적금은 고객 예탁금 위험 자산은 빠지는데 10월 46조 때 역대 최대 금액 예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당연하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조금 어려운 2023년도에는 아래 공포가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빨간 줄 그어놓고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예측한 게 아니에요. 예측하지 말자고 했죠. 상하단 예측해서 지금까지 기관이든 어떤 전문가든 제대로 맞힌 적이 없고 그거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계좌에 불어나는 거 아니라고. 뭐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코스피 2200과 2700에서 개걸음만 이렇게 상하방 제한된 변동성만 보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22년도 손실을 본 거 만회할 수 있고 23년도에는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 수 있다. 이거 축소시켜서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코스닥 차트 띄워드리면서 기법을 통해서 상하단 제한적인 움직임을 코스닥이 보였을 때 기법을 통해서 얼마큼 수익을 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이탈할 수도 있고 연저점 2134포인트인데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이슈로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맞는데 제가 바라는 건 2200에서 지지받고 이 상단을 뚫을 2700포인트를 뚫을 뚜렷한 모멘텀 반등 모멘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수급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면 이렇게 상하방 제한된 모습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금 긴축 재정 여전히 하고 있고 금리 인상 단행되고 있고 내년 2월, 3월 그리고 25bp씩 더 올릴 것이고 주가 상승 둔화되는 거 앞서 보셨죠? 코스피 -20, 코스닥 -30 지수 빠진 거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남은 22년 12월과 내년 1분기, 1분기와 2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역실적 장세 올 수 있다.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고 기업 실적 악화, 이자 비용 늘었고 인건비 늘었고 임대료도 늘었고 원자재 가격 올랐고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럼 기업 상장사 실적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뽑힐 수도 없고 그에 앞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일제히 상장사 이익 전망치 하향하고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이런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 이렇게 부침만 있는 시장만 있으면 희망이 없을 텐데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아니죠. 해야 됩니다. 제 관점으로는 뭐냐면 이게 주식 사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역사 통계적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를 보였어요.
지금은 부침이 있고 어렵게 느끼시고 화도 나시고 풀도 주고 계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역실적 장세 잘 이겨내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 장세 다시 돌아올 것이고 금리 인하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파월은 약간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뮤추얼 펀드나 그 헤지 펀드에서는 월가에서는 내년 12월 내년 말쯤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융 장세 전부 재정 지출이 다시 증가할 것이고 금리 인하식이 도래할 것이고 주가 상승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좋아져서 실적 증가하고 금리 상승 억제되고 설비 투자 증가하고 주가 상승 지속되고 이 기간까지 반드시 올 이 기간까지만 우리는 유동성으로 밀어 올렸던 장보다는 목표 수익률 조금만 낮추시고 버티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큰 욕심 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따가 이제 제가 한 달 반 여간 운영했던 그 수익률을 말씀드릴 텐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이 좋은 장세에 대비해서 그때 이제 좋은 장세가 오면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년도 제가 이제 예측하고 뭔가 그 미리 대응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데 그런 거를 잘 선호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 관점을 말씀드린 역실적 장세가 온다고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역실적 장세. 그러면 실적 호전주를 찾으면 돼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이런 회사 위주로 접근하면 되죠. 너무 쉬운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런 거를 잘 못하신다는 거. 저랑 함께 하시면 어떻게 실적 호전주를 찾는지 어떻게 어떤 업종이 업황이 담보돼 있고 어느 정도 매출 증가세든 마진율 증가세든 영업이익률 증가세든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월, 3월 이후면 금리 인상에 결국 이제 지긋지긋했던 금리 인상의 마침표가 될 건데 이때까지는 이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나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위기는 곧 기회죠. 과대낙폭 성장주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 이슈 관련해서도 자꾸 이제 요즘에 핵 얘기도 나오고 다행인 거는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건 체감이 되는데 푸틴이 핵 얘기할 때마다 어느 정도 가슴 철렁하는 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전쟁이든 휴전이든 종전이든 그 시기에 임박했을 때 더 큰 이슈, 자극적인 이슈, 공포감 조성되는 이슈가 생겨왔다는 거. 그거는 제가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금 더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면 이 지긋지긋했던 금리 인상과 이 전쟁도 종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섣불리 이제 예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 기대감이죠. 저만의 기대감.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주는 이제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종전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거는 공략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요즘의 이슈죠.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관련해서 리오프닝과 제약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상황이긴 한데 리오프닝이 가면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관련주가 안 가야 되는데 동시에 순환매를 보이는 혼재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제한된 수급 계속 말씀드렸고 뭔가 이슈거리가 적다 보니까 시장의 매기가 덜 돌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에 기댈 곳이 요즘에는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관련돼서 있다 보니까 이 동시에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뭐 항공, 면세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카지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제약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1월 스케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섹터, 기대감을 먹고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 섹터, 그 대신에 엄청 많이 물려 계신 섹터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 관련돼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단기적인 접근이에요. 이 4번은.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은 뚜렷한 주도주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유일하게 뭐 태조의 이방원도 있었지만 2차 전지 이거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장주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장주들 무한한 상승세 보였죠. 100% 가고 200% 가는 종목들 나왔고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왜냐면 근데 요즘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게 업황이 뭐 1년, 2년 만에 훅 바뀌는 그런 전기차 관련돼서는 산업 동향이 그렇게 훅 바뀌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추세 하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2차 전지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겁나서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23년도에 아주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평소에 2차 전지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저점 잘 잡는데 조금 포커스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지난 추세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섹터라고 아직도 전 긍정적인 관점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예측보다 대응하자 이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예측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제한적이고 폭넓게 숲을 보고 뭔가 산맥을 바라보고 하기에는 지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공부라는 과정, 주식 공부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포커스를 잘 못 맞추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설령 뭔가 시장의 뷰나 뭔가 큰 우리 지수의 흐름이나 안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것과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것과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지적 욕구 뭐 챙기시고 하는 부분은 너무 좋지만 결국 우리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좌 불리려고 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기뻐 꼭 이번에도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외에 제약바이오 조금 더 이제 1월까지는 시세 볼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단기적 1월 한 1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앞서서 바라보는 그리고 CES 2023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이게 뭐 IT 기술의 집약체 신산업 IT 관련해서 신산업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할 텐데 관련해서 뭐 AI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XR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된 이 이슈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상단이 정해진 상황에서 기존에 가대 낙폭 보였던 기술주 어느 정도 이 이슈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짧게 1개월 정도는 앞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챙기시고 이제는 이제 저랑 장중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 아리따우신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번 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이죠. 내년을 위한 전략들 좀 전체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차 전지 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도 그러한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다음 주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종목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 자, 샵 3989번입니다. 샵 3989번 딱 네 숫자 문자 번호에 네 숫자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문자 내용으로 오늘도 주식 성공 저희 오주성 줄임말이죠. 딱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한해서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50분까지만 저희가 문자 받을 거예요. 50분 딱 되는 순간 문을 닫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종목명 공개하고 전략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오주성 딱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혼자서 어떠한 전략들로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실제로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기법 저희가 통해서 이제 시장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전문가님을 통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표정이 밝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보는 건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근데 기법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표정 밝게 그리고 목소리도 높게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공략 ING 종목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총 5종목을 차트만 띄워놓고 이 종목들이 기법 종목인데 향후에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과감히 오픈을 했고 그 결과 나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이밍을 정했어요. 뭔가 조금 임팩트 있는 것으로. 황금 영망치. 다들 좋아하시는 황금. 사전 지식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베테랑 뭔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뭐 용어도 어느 정도 아시고 근데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기법을 이해하시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기법의 장점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고 계세요.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차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하고 어떤 사실을 접했을 때 그게 팩트인지 거짓인지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뉴스도 그렇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특히나 주식 관련된 정보들은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지인 정보 이거 증권사 리포트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번 시니컬하게 다들 왜냐하면 조금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꼭 이제 체크를 해드려야겠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12월 초에 개인들이 매수를 했던 탑 10 종목이 나왔는데 한 종목도 투지권이 있는 종목이 없어. 다들 아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뭐 네이버, 카카오 한 종목도 수익을 구간에 있는 종목이 없고 다 짧게는 5%, 마이너스 3%, 10%, 이 마이너스 20까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모두 어떤 매체를 통하느냐, 어떤 그 정보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 뭐 기사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증권사 리포터도 조금 선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팩트가 있는 내용이니까 올해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래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증권사에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그 관련된 업황이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든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 뭐 예를 들어 3만 원이었던 게 4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그 가장 올렸던 폭이 높았던 상위 20개 종목 각각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2분기 실적 시즌 종료. 예. 그러니까 결론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20개 종목 중에 결국 간 거는 7종목, 나머지 13종목은 전부 빠졌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종목만 올랐고 13종목 빠졌다. 근데 또 이렇게 물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이 시점부터 매수를 했을 때 분명히 익절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대부분 뭐 1개월, 2개월 보고 내는 리포트가 아니에요. 최소 분기, 3개월, 뭐 반기, 6개월, 1년, 2년 보고 업황까지 다 고려해서 내놓는 리포트를 통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를 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선별 정보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지인 정보는 더더욱 이거는 계속 이런 정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저 눈썹하러 갔을 때 박셀바이오를 뜬금없이 물어보셨다고. 어떻게 매수를 하셨냐 뭐 여쭤봤더니 주변에서 뭐 임상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똑같은 레파토리죠. 간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지인 정보, 지인이 추천해준 정보를 통해서 아직도 매매를 하시는구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 계속 이제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뉴스 선후관계 관련돼서는 이게 중요한데 어떤 종목이든 쉽게 말하면 조금 세련되게 말하면 스마트머니, 조금 더 좀 올드하게 말하면 세력이나 주포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고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할 시점과 뭔가 뉴스화가 되는 시점 분명히 선후관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이평선, 거래량 다들 이제 아시는 거죠? 보조지표, 쓰잘데기 없는 보조지표 사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매매 이제 그만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조지표 없어도 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2080 룰, 이거는 경영학 용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상위 20%의 움직임만 잘 포착을 하면 그 상위 20%가 향후에 80%를 시세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 상위 20%의 움직임을 잘 바라보자. 차트를 통해서 차트는 왜 공평하냐면 이런 모습이 아무리 거짓으로 꾸미려고 해도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면 그리고 이제 캔들 하나만 더 알고 가시면 됩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양 뭐 다들 좋아하시는 거죠. 이때 매수가 몰려 있고 개인들 그 이후에 이제 눌림 어느 정도 거래량 줄어든 눌림 그게 한 거래일에 1거래일에 나타나는 게 영망치 네이밍 황금 영망치 이 캔들 기억하시면 돼요. 망치 거꾸로 해놓은 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자랑을 하려고 띄워놓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기법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유비 키어 그렇지. MP 루니 동화성 그렇지. 넥스트 대형 미디어 플레이드 오케이. 대다수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 상위 4개, 6개 종목은 모두 기법 종목이죠. 이렇게 제한된 수급 속에서도 기법을 잘 하니까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남겼다는 거. 불과 그리고 몇 달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11월 초부터 이 방송을 진행했고 불과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것이죠. 한 달 10일, 20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다 남긴 수익률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11월 8일 이것도 계속 제스를 드린 종목이긴 한데 11월 8일 람보르기니 상장이 기사가 됐어요. 관련주가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냐 다를까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죠. 매물대 보면 아실 거예요. 이때 매물대가 가장 많은 이유가 이런 호재성 이슈가 이제 발표가 되고 기사화가 되니까 이때 올라타는 것이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저는 제 기법은 뭐냐면 이런 중요 의사 결정, 람보르기니 CEO가 자기네들도 나스닥에 직상장을 한다는 그런 의사 결정이 있은 시점과 이 뉴스화돼서 시세를 분출했던 시점에 분명히 간극이 있을 것이다. 먼저 중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사가 된 것이고 그러면 차트에는 분명히 이런 수혜주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몸통 살아있는 영망치 이때 한 번 더 나오고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두고 1,900원 아래로 분할 매수해서 2거래일 만에 41% 수익을 볼 수 있었죠. 만약에 이 기법이 없었다면 이 종목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도 그렇고 차트 모양도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법을 통해서 발굴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네옴시티 수소연료 전지 관련해서 동아화성이라는 종목 특징주라고 뜨면서 이제 시세를 분출할 때 대부분 이런 기사가 막 다다닥 뜨죠. 빈살만이 방한했을 때예요. 이때 11월 9일 날 네옴시티 수소 사업 논의를 하고 있고 상용화돼서 이게 부각돼서 시세를 급등 다들 좋아해서 급등했다. 이게 뭐냐면 이 종목도 너무 대놓고 이때부터죠.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시장에 이슈가 없는데 거래량이 동반됐고 영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쉽게 말하면 매집 들어온 스마트머니들이 이 몸통을 차지하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 거래일 만에 30% 이런 눌리는 기간 하방 경직 잡아가는 기간 동안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매주 나왔어요. 매주 이 기법에 걸렸던 종목이 좋은 수익률 종목이 이제 2시간에도 모자랄 텐데 24일 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때는 메타버스 관련된 아무런 그런 호재성 이슈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4일 날 SK텔레콤 훈풍, 뭐 덱스터, MP, 위지역 스튜디오, 장중주가 껑충, MP 21%, 23%, 26% 이런 기사가 다다다닥 떴고 저는 보세요. 11월 14일 월요일부터 MP 5,300원 아래로 눌리면 닫겠습니다. 삼성전자 VR 사업 관련 종목입니다. 뭐 이거 TCC 스틸도 그때 곁다리 종목이긴 한데 30% 이상 종목이에요. 기법 종목. 이것도 이제 45% 이상 수익을 실현했는데 뭐냐면 너무 쉬웠죠. 이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때 뜬금없이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고 주요 이평선 위에 영망치가 예쁘게 섰고 이 몸통을 차지하는 인원들 이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몸통이 훼손되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도 이 호재성 이슈를 어떻게 상승의 명분이라고 제가 이제 핑계거리 상승의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는 대부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사가 됐을 때 그게 팩트니 아니니 그거보다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주요한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와 있겠거니 이런 관점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수익 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에 매기가 돌지 않던 메타버스 섹터에 5,300원 아래로 진입을 해서 45% 이상 수익을 실현했고
매일 나옵니다. 매주 나옵니다. 매주. 12월 16일 루닛이라는 종목 10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서 이런 뭐 유방암 검진 관련 운영권 확보했다는 호재성 이슈가 나왔고 11월 16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거래량 영망치 그 이후에 이게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 종목으로도 30% 이상 수익을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제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갔는데 이 MP라는 종목으로 좋은 수익도 남기긴 했는데 제가 조금 임팩트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오후 차트예요. 오후 차트. 근데 오전에만 해도 이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이 6,5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없었는데 이런 호재성 기사가 뜨니까 일제히 이 매물대가 채워지는 거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때 들어오시는구나. 누구는 5,300원 아래로 분할 매수해서 마음 편히 이제 들고 있는데 누구는 이때 들어와서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리지 않고 올라가서 나이스 했는데 뒤에 나오는 신원종합개발 거의 그런 패턴이 많아요.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12월 1일 또 여지없이 기법에 걸린 종목이었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 나와서 차트만 띄워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모멘텀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뭐 실적 호전주도 아니었고 뭔가 주가 상승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던 종목도 아닙니다. 단지 차트만 보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도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저만의 기법,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11월 1일 날 일제 이런 좋은 이슈들, 뭐 건설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따라간 측면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터졌고 뭐 수주 확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이거 먼저 보세요. 지금 12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좋은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 동반된 상승세 나왔는데 11월 14일부터 거의 한 15거래일 전부터 푸근하게 우리는 5,060원 아래로 이거 호가창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진입을 해 있었고 분할 매수로 이 종목은 이제 기법 종목이었고 방송 공략 ING 종목이었고 이때 이제 보이시나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뭐 이렇게 보여도 최소 50배에서 100배는 될 거예요. 이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보다. 왜 들어왔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그런 이슈가 없는 종목인데 왜 들어왔을까? 심심해서? 아니죠. 뭔가 이 이후에 뭔가 호재성 이슈를 띄우면서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 또 달려든 거 보세요. 이때. 누구는 5,060원 아래로 이 눌리는 구간에 잡아서 24% 이상 수익 실현을 하는데 이때 또 올려 타신 분들은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이런 매매를 하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 중박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11월 28일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 이제 리튬 가격 상승 여파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리튬 가격이 증가했다. 뭐 17% 급등하고 있다.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이런 뭔가 좋은 기사가 된 시점이 11월 28일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런 기사가 이제 상승 명분, 상승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12월 28일 날 그런 호재성 기슈 뭔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그 이슈는 이미 11월 초 이때 리튬 가격은 상승세를 찍고 꺾이는 추세였어요. 핑계거리를 그런 기사 타이틀을 통해서 찾은 것뿐이지.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때부터 우리는 이 아르헨티나 염호 이슈에서부터 포스코 엠텍 그리고 뭐 11,000원 위에서 익절한 거 이거 남아 있고 이거는 너무 좋죠. 거래량 동반된 이때도 그렇고 65%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 11,000원 위에서 너무 티가 난 이 몸통이 계속 지켜져 있어요. 하방 경직 다지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랑 이제 장중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 어떻게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성공. 여러분들 오늘도 주식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굉장히 잘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입니다. 방송이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받아서 종목을 제시해 드릴 거거든요.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우리 또 오은택 전문가님의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개인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종목을 그 대입을 시켰을 때 어떠한 종목이든 이러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비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법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전수해 드릴 예정인데 가장 최근 종목으로는 포스코엔텍이 6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ING 종목만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강의 속에서는 포스코엔텍, 남성이라든지 신원종합개발, MP, 루닛, 동아화성을 통한 기법에 대해서 제시해 드렸는데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외에도 공략 종목 안내해 드리고 이러한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님의 힘이 없더라도 전문가님이 없더라도 혼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자 샵 3989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딱 50분까지만 무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오주성 저희 줄임말이죠. 오늘도 주식 성공 줄임말만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공략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종목 상담으로 항상 꾸려가곤 했었는데 오늘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고 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공략 중인 종목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지금 여기 이제 공략 보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은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는 기법에 걸렸어요라고 올려놨던 총 5종목을 진행을 했는데 승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승률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6% 이제 거래 증권거래세나 뭔가 제세공모금 다 포함해도 최소 6% 이상 모든 종목 5개 종목이 다 6% 이상 올랐어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사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이게 섹터별 순환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엉겨서 가는 종목들이 생길까봐 전혀 다른 섹터, 전혀 다른 시총, 전혀 다른 재무 건전성을 갖고 있는 섹터를 일부러 나눠서 5종목을 공략했고 그 결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코스닥이 제가 이제 그 공략 종목, 공략 ING라는 종목을 이렇게 펼쳐놨을 때 이런 그 이후의 흐름, 코스닥이 결코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상하방 제한된 밴드권에서 움직였죠. 이 시점부터 공략 ING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위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08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 이제 시외에서 6,800원을 찍어서 이제 6% 정도 나왔고 이 종목도 이런 기법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들고 나왔겠죠.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 그때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린 넥스트 칩 이건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주기도 한데 이때 다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을 포착해서 지금 이런 종목 공략하고 있어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오픈해 드릴게요 하고 실제로 오픈해 드려서 15.77% 7,800원 이하의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단기 고점 9,050원까지 오른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신원종합개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24% 정도 나왔는데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었던 그런 그 건설 중소형주에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대놓고 이렇게 큰 거래량 동반된 영망치가 섰길래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고 그 주 그 10거래일 이내에 24%라는 수익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비케어도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 주죠. 이건 또 다 이제 똑같아요. 너무 쉽죠. 그 5,080원 이하로 들어가서 단기 고점 5,500원 8.03%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8%대 수익률이 제세공모금 다 제외하고 그리고 한 종목 대형미디어 이게 이제 바로 지난주 제가 토요일 이 시간에 저는 이 종목 공략하고 있어요. 딱 한 종목 오픈을 해드렸어요. 이 차트만 대형미디어 차트죠. 이때도 거래량 영망치 예쁘게 섰고 그래서
14,500원 이하로 이거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 저희 이제 운영한 톡방 들어오신 분은 바로 월요일에 오픈해 드렸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도 나왔고 단기 고점 15,650원 기록하면서 7.69%대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수익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10개 종목을 공략했을 때 그 승률이라고 해요. 최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뭐 예를 들어 3%로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5%로 잡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 기법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공략하고 있어요 했던 종목 5종목 중 5종목이 다 최소 6% 이상 수익권이 나왔고 24% 그리고 15% 괜찮은 저기 이제 나오죠 수익률. 상위 6개 종목들은 다 기법을 통해 발굴한 종목들이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앞으로도 이제 경기 침체도 그렇고 더 어려운 시장 마주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버거운 장. 근데 자포자기 하시고 그걸 방치하시면 더 컨디션 나빠집니다. 계좌 컨디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확률이 좋고 수익 줄 때는 포스코 엠텍이나 뭐 동아화성, 뭐 MP나 루니처럼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기법을 통해서든 지금도 그리고 지금은 오늘 차트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이게 포착된 종목이 또 있어요. mRNA 관련 주인데 너무 차트가 예쁘게 섰고 충분히 이제 1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또 시세를 그건 이제 핑계거리. 이미 중요한 수급들은 스마트머니든 들어온 상황에서 그런 거를 상승 명분화 삼아서 기사를 띄우겠죠. 이러이러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다. 개인들 들어와라. 꼬시는 패턴이 나올 건데 미리 들어가셔서 미니 분할 매수로 본업이 있으신 분들 단타 못 하시잖아요. 그 매일 클릭하면서 못 하시잖아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상당히 확률 높은 거 지금 5종목 중 5종목이 최소 6% 이상씩 수익권 줬어요. 이 기법.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말주변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건 있어요. 어딜 가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이 제가 본업이라고 하죠. 제가 약간 이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뭔가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결국 전문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 낮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디에 내놔도 절대 이제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런 수익률 나오고 있으니까 저랑 이제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아까 이제 아리따운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장에서부터 같이 하면서 그 종목 기법에 발굴될 종목 mRNA 관련주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상승 명분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 오픈해 드릴게요. 네. 그럼 네, 오늘 시장 전략과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입할 수 있는 우리 오은택 전문가님 비법에 관한 내용들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을 저희가 이런 시간으로 또 이끌어 갔었죠. 다음 주에 제시해드릴 만한 공략주 힌트만 드렸는데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저희가 종목명 공개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입증을 해주고 있죠.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다 탐나시죠? 저희가 종목만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오은택 전문가님이 직접적으로 전략까지 세워드릴 거니까요. 몇 종목들만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드렸습니다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세워드릴 거니까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1분 남았으니까요. 샵 3989번 많은 분들 오주성 남겨주고 계세요. 50초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무료로 받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올해 마지막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